전남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제한은 해제됐지만 방역 실태 점검과 정밀 검사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처음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병원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큰데 그 이유를 확인해봤습니다. 장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발전소 용량보다 축소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 승인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오는 7월부터 목포 평화광장에서 불꽃과 무대 공연이 어우러진 해상 판타지쇼가 시작됩니다. 춤추는 바다 분수와 함께 볼거리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2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네, 당초 발전소 용량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미 정부 승인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립 시행사가 계획한 발전소 용량은 100메가와트급 발전시설 2기입니다. 순차적 건립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용량은 200메가와트라는 것. 이에 업체 측은 지난 2019년 100메가와트에 대한 정부 승인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업체가 승인받은 내용은 100메가와트급 1기가 아닌 50메가와트급 2기로 돼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0메가와트지만 설비 자체가 계획과 달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승인받은 100메가와트도 최근 변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업체가 이미 승인받은 50메가와트급 2기 가운데 1기를 40메가와트급으로 낮춰 재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설돼 있는 한전의 지중선로로는 생산 안전기를 보내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100메가씩 이렇게 200메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만큼을 한전에서 소화를 못 해준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캐파를 늘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장흥군은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직접 다녀와서야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군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 정책을 고려해 발전사업 용량을 하향 조정했다고만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진행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산자부에다가 지금 산자부하고 서부발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 지금 산자부에다 변경 신청을 지금 해놨어요.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순차적으로 발전소 용량을 늘리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지중선로 용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년째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 장흥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 사업. 1조 2천억 원의 민자 유치를 통한 장흥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코호트 격리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격리하는 방역 조치인데요.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여수에서도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병원이 나왔는데요. 사상 첫 격리 조치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하면서 여수 지역에선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만 접했던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동네 병원에서 이루어지자 시민들의 우려는 높습니다. 건물 전체가 봉쇄될 거란 예상과 달리 병원 1층 출입문은 활짝 열려 있고 심지어 병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방역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은 나와갖고 전염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서로가 조심해서 병원에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게 걱정도 되고 여기 원장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인데 저렇게 돼버린 게 그냥 할 말이 없지 우리들은. 멀찍이서 바라봐도 당황스럽기만 한 병원 사람들의 외출. 코호트 격리 중이라면서 왜 문은 활짝 열려 있는지, 어떻게 방호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건지 현재 이 안에 격리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6층만 코스 격리가 돼 있지 나머지 병동은 격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에 있긴 있지만 저는 격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차단돼 있죠. 6층은. 해당 병원은 전체 7층 규모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6층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의 6층에 한해서만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방역지침상 해당 층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병원 밖을 외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층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는 6층 관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방역지침상 다른 층의 환자와 의료진은 바깥 외출이 가능합니다. 처음 있는 격리 조치에 지역민들의 우려가 컸지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 셈입니다. 자가 격리 수준에 의해서 격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층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6층만 이제 외부하고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레벨 D복을 착용하고 그렇게 지금 출입을 하고 있어요. 지난 11일에는 요양보호사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병원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코호트 격리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11일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광양 104번 확진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말 경기도 안산에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해제됐고 해제 당일 광양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5번과 106번 확진자는 전날 확진된 광양 103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직장과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사흘 만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고흥군에서 12일 새벽 확진자 2명이 추가된 건데요. 고흥 60번과 61번으로 분류된 새 환자들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전수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기근 고흥 군수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송 군수가 고흥 4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확진된 고흥 46번은 4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지만 CCTV 등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하루 전인 3일 인후통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은 실제 증상이 나타난 날의 이틀 전인 5월 1일 확진자 동선을 추가 분석했으며 송 군수와 동선이 겹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군수는 동선이 겹친 1일을 기준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며 오는 15일까지 자택에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앞서 송 군수는 2일과 9일 진행한 2차례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남경찰이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77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1월부터 4월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78명 가운데 77명의 처벌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경받은 사례를 보면 지적장애인이 현금 인출기 위에 놓아둔 2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훔치거나 70대 여성이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뒤에 하혈이 생기자 여성용품을 절취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꽃과 무대 공연이 어우러진 이른바 해상 판타지 쇼가 오는 7월부터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다 위에는 해상 무대가 설치되고 춤추는 바다 분수와 어우러져 볼거리가 한층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그란 형태의 구조물이 목포 사막도에 도착했습니다. 평화광장 앞바다에 설치할 해상무대입니다. 해상무대 규모는 490제곱미터. 이달 안에 설치 공사를 마친 뒤 육지와 연결할 다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막도에서 평화광장으로 끌어와서 이달 5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를 하고요. 그 콘텐츠로는 해상 판타지쇼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불꽃과 어우러진 해상 무대 공연, 그런 콜라보 공연을 현재 기획하고 있고, 해상무대 설치와 연결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부터는 평화광장 일대에서 해상 판타지쇼가 펼쳐집니다. 이미 해상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 분수는 공연장의 배경이 되고 무대 위에선 공연을 선보입니다. 해상 공연은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막이 오르고 올해는 25번의 공연이 예정됐습니다. 목포시는 해상 공연과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평화광장 앞바다에 불꽃과 분수 또 공연이 세 가지가 콜라보로 이루어지는 입체적인 공연을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목포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 장가계에선 장혜모 감독의 천문 호선 쇼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야외 공연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한 상태. 목포 평화광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해상 판타지 쇼 역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아 전남 22개 시군 모든 지역에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6일 장흥군 장평면 유경오리 사육농장을 끝으로 전남 지역에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AI가 발생했던 장흥군 장평면과 나주시 산포면 오리농장 인근 10km 내 방역 지역의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AI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동 제한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대신 AI가 발생한 농장의 재입식을 위한 세척과 소독, 입식 시험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리농장 입식 전 방역 실태 점검과 출하 전 정밀 검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 등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시내버스 휴업 신청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적자 노선 보전을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신청한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업체가 시민과 지역을 외면하는 파업과 휴업이 아닌 경영 건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어선법을 위반한 5명을 붙잡았습니다. 서해해경은 여수의 한 조선소 대표 42살 A씨 등 5명이 배 5척을 건조할 당시 허가받은 톤수보다 2톤을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를 1.5m 늘리는 등 불법 건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선 불법 건조가 보건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어선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랏빛으로 물들어 이른바 퍼플섬으로 불리는 신안군의 반월, 박지도 일대에 퍼플호가 취항했습니다. 퍼플호는 승객 12명과 5톤 차량 5대를 실을 수 있는 88톤급 규모로 반월, 박지도와 두리를 연결하게 됩니다. 선박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매주 3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교육청 행정과 송명진 학생배치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행정과 학생배치팀장 송명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동일 시 지역에서는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최근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처음 도입했던 2015년에는 소규모 학교로 유입되는 학생이 171명이었는데요. 올해 2,3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학생 수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매년 유입되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시읍 지역 과대감염 학교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 지역 확대 운영은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효율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고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교육청 행정과 송명진 학생배치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귀농에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올린 농가가 75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 기준 농가 소득 5천만 원 이상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귀농인 중 규모별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농가는 45농가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또 2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은 23농가, 5억 원 이상은 7농가였습니다. 시군별로는 장성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남군 10곳, 순천시 9곳, 고흥군 8곳 등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는 2018년 57농가에서 2019년 69농가, 2020년에는 75농가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교육비가 지원되는 강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 관련 강의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21일 이내에 수료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강진군이 아동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진군은 의료원과 경찰서 등 7개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신고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선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 등이 진행됩니다. 얼마 전 일부 지자체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면서 행여 외국인 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증오범죄가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네. 좀 어처구니가 없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